여자 주제에 사격은 무슨 사격이야? 예쁘장한 얼굴로는 전시엔 쓸모없다고! 그 순간 윤태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강현우가 여성 군인들을 조롱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병실에서 보았던 위축된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윤태임은 사격장 문을 조용히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태임은 이 사태를 지켜보며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양병원 401호실 창가에 앉은 윤태임은 오늘도 어김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죠. 허리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었지만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병실 벽면에는 과거의 영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크고 작은 훈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그 중앙에는 제1여군대대 창설자라는 글귀와 함께 젊은 시절 윤태임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곧게 편 어깨와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윤태임은 고집불통 할머니로 통했어요. 약 먹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병실 정리, 면회 시간까지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철저하게 지키려 했거든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당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녀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간호사양, 시간을 정확히 말해보세요. 대충 시간이에요가 아니라 몇 시 몇 분인지 말입니다. 윤태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간호사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입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죠.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지만 간호사들은 이제 윤태임의 이런 모습이 그녀만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다른 환자들보다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어서 업무하기가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퇴역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윤태임에게는 여전히 군인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침대를 군대식으로 정리하고 세면과 아침 운동을 마친 후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다른 환자들이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윤태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윤태임의 손녀 이서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임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으로 일그러졌어요. 손녀의 얼굴 어딘가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서윤아, 이리 와서 앉아라. 서윤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윤태임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으로 손녀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은 단정했지만 뭔가 위축된 모습이 역력했어요. 내 태도가 문란해졌더구나. 누가 너한테 그렇게 구타 흔적을 남겼니? 윤태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녀의 목 뒤쪽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서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 중에 생긴 거예요. 훈련 중에? 어떤 훈련에서 목 뒤에 그런 자국이 생기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태임은 손녀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50년 가까운 군 생활 경험이 알려주는 신호였거든요. 서윤아,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라. 하지만 서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윤태임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손녀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녀와의 면담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윤태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규칙적인 일과로 하루를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윤의 위축된 모습과 목 뒤의 멍 자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간호사양, 외출 허가 신청서 좀 가져다 주세요. 담당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임이 입원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외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실 일이 있으세요? 손녀 부대에 면회 가려고 합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윤태임의 건강 상태가 외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말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행히 의사의 허가가 떨어졌고 윤태임은 며칠 만에 요양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택시를 타고 서윤이 근무하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태임은 자신의 현역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녀의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윤태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하사관이 그녀를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윤태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내 신분증부터 확인해 보세요. 하사관은 귀찮다는 듯이 신분증을 받아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금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하사관, 내 신분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셨나요? 하사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금장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그것은 대령 이상의 고급 장교만이 가질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보고 실례했습니다. 하사관은 급하게 경례를 했고 윤태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군부대의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부대 안에서 딸 이민정 중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병원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민정아, 서윤이가 며칠 전에 병원에 왔었는데 뭔가 이상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민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그냥 요새 훈련이 좀 빡빡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별일 없다고? 목 뒤에 멍 자국까지 있는데?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태임은 딸의 회피하는 태도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군대에서 50년을 보낸 그녀의 직감이
틀릴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윤태임은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한 젊은 장교가 성추행 혐의로 법무실에 불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장교의 이름이 강현우였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그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었죠. 여성 군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임은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징계선에서 멈춰야 했어요. 당시에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현우, 그놈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윤태임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요양병원에서 배운 인터넷 사용법이 이럴 때 유용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강현우는 현재 준장으로 진급해서 서윤이 근무하는 부대의 상급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오만한 중위가 이제는 별을 단 장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윤태임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위축된 모습과 강현우의 존재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윤태임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다시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태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강현우에 대한 검색 결과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년 전 그 오만한 중위가 지금은 준장이 되어 손녀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다시 외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속으로 외출을 신청하는 윤태임을 보고 간호사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도 나가셨는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윤태임은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부대에 도착한 윤태임은 어제와 달리 좀 더 부대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민정 중령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부대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걷다 보니 실내 사격장이 보였습니다. 윤태임은 호기심에 사격장 근처로 다가갔어요. 현역 시절 자신도 사격 실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사격장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임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중 하나가 익숙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였거든요. 중이, 자세가 엉성해. 다시 해봐. 남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윤태임은 조심스럽게 사격장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옆에서 한 장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서윤 중위,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전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 장교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태임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단순한 지도가 아닌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았거든요. 여자 주제의 사격은 무슨 사격이야? 예쁘장한 얼굴로는 전시엔 쓸모없다고. 그 순간 윤태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강현우가 여성 군인들을 조롱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병실에서 보았던 위축된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윤태임은 사격장 문을 조용히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거든요. 부대를 나온 윤태임은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에 들러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강연우 사건을 처리할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피해자였던 여성 하사관이 떨면서 진술하던 모습, 그리고 강연우가 뻔뻔하게 부인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윤태임은 당시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었어요. 목격자 진술부터 시작해서 강연우의 평소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었거든요. 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경징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윤태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연우가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카페에서 나온 윤태임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정 중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 중령 사무실에서 만난 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윤태임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강연우 준장이 서윤이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건 20년 전에도 그놈은 똑같았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민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강준장이 서윤이를 자주 불러서 개인 지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태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분이 준장이에요. 서윤이는 중이고, 신고해봤자 오히려 서윤이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민정의 말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아래 계급이 위 계급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던 것이죠. 윤태임은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윤태임은 그 군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어. 그날 밤 병원 복도에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임이 군복을 입고 복도를 걷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며칠 후 윤태임은 부대에서 열리는 정기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민정에게서 들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부대 훈련성과 발표회였는데 이번에는 상급 부대장들도 참석한다고 했어요. 윤태임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아, 그 행사에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니?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서윤이 근무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부대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어서. 민정은 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윤태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죠. 행사 당일 윤태임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복 대신 깔끔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과거 받았던 훈장들을 정성스럽게 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중요한 곳에 가시나 봐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윤태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부대 강당에 도착한 윤태임은 가족석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많은 장병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부대 간부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앉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강현우 준장이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윤태임은 그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여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부대의 훈련 성과, 개선 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이 소개되었어요. 윤태임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현우 준장이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의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특히 여성 군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우리 부대에는 많은 우수한 여성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전투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윤태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리 없이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현우는 계속해서 여성 군인의 발전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성 군인들을 아끼고 지원하는 상관인 것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 부대의 이서윤 중위 같은 경우는 그 순간 윤태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현우가 손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었어요. 그는 서윤의 우수한 근무 태도와 성과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중위는 사격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르는 모범적인 장병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지만 윤태임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강현우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부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했고 강현우는 능숙하게 답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윤태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당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윤태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강현우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준장님께서는 20년 전에도 여성 군인들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강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윤태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태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어요. 준장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법무실에서 만났던 것을 말입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는 윤태임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설마.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 윤태임입니다. 윤태임의 소개에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시절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윤태임 대령을 직접 보게 된 것이었거든요. 강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태임은 그의 당황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장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손녀 이서윤 중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윤태임은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가 강현우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윤태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다운 위엄을 잃지 않았어요.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며 그녀의 과거 영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연단 위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당시 법무관이었던 윤태임이 자신을 조사했던 그 치밀함과 날카로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 준장님, 20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윤태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어요. 윤 대령님,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임은 그의 당황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과거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태임은 연단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강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74세의 노인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강 준장님, 제 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 주제의 사격은 무슨 사격이냐? 예쁘장한 얼굴로는 전시엔 쓸모없다고 하셨던 말 기억나십니까?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였거든요. 강현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윤태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당신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성 군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그때 제가 당신을 조사했을 때도 당신은 끝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강현우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태임이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당신이 제 손녀에게 한 말 제게도 했었죠. 여자 군인은 전시엔 짐이라며. 윤태임은 이제 강현우의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거대했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장병들과 가족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다시 군대에서 볼 줄 몰랐습니다. 윤태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강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윤태임은 군인다운 자세로 똑바로 섰습니다. 비록 퇴역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역 대령의 위엄을 되찾았어요.
대한민국 육군 대령 윤태임, 현역 시절 군법에 따라 당신에게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이 윤태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군복을 벗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퇴역한 대령이 현역 준장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강현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 대령님, 이것은 너무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윤태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거든요. 강당 안의 다른 간부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들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강현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윤태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그 사건도 지금 서윤에게 한 행동들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강준장님, 당신이 제 손녀에게 한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윤태임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강현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태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고 이 상황에서 계속 부인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강현우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서윤 중위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강당 안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역 준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윤태임은 그의 인정을 듣고 나서야 조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20년 전에도 같은 일을 했었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윤태임의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현우의 공개적인 인정 이후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태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큰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했어요. 그녀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강준장님, 당신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윤태임은 가지고 온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20년 전 강현우 사건을 조사할 때 작성했던 법무 기록이었어요. 여기 있는 것은 20년 전 당신에 대한 조사 기록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총 5명의 여성 군인이 당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했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윤태임은 문서를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법무관으로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서윤 중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맞습니다. 강준장님은 저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서윤의 증언에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증언한 것이었거든요. 사격장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서도 여러 차례 불쾌한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중위이고 강준장님은 준장이시니까 거부할 수도 없었고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윤태임은 손녀의 용기 있는 증언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서윤아, 고맙다. 용기 내어 말해줘서. 그런 다음 윤태임은 다시 강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강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강당 한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일어선 사람은 김영희 중사였습니다. 그녀도 강현우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것이었죠. 강준장님은 저에게도 여러 차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힘든 업무에 배치하면 안 된다. 여군들은 장식용일 뿐이다 같은 말들을 자주 하셨어요. 김영희의 증언이 이어지자 다른 여성 군인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윤태임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강준장님.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강현우는 이제 완전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윤태임이 가지고 온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준장님,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작성했던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공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태임은 그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님께 강현우 중위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성추행 및 성차별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자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당시 상급자에게 보내려 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이었죠. 윤태임은 편지를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아무런 처벌 없이 승진을 거듭했고 지금은 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강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태임의 치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이제 선택하십시오, 강준장님. 스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식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윤태임의 마지막 통보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강현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20년 만에 정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강현우는 윤태임의 마지막 통보 앞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더 이상 변명이나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현우가 말을 더듬는 사이 강당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당 입구로 한 명의 장군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대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등장에 놀라며 일어섰어요.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윤태임도 그를 바라보며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대장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가면서 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현우는 상급자의 등장에 더욱 당황했어요. 강준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대장님, 그것이... 강현우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윤태임이 나서서 말했어요. 대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은 윤태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퇴역 대령 윤태임입니다. 20년 전 강현우 준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했던 법무관이었습니다. 윤태임 대령, 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명준 소위를 변론해 주셨던 그 윤태임 대령님이십니까? 윤태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입니다. 이명준입니다. 이제는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지만 대령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현재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윤태임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명준. 그때 그 소위가... 네, 맞습니다. 대령님께서 부당한 누명을 벗겨주셨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군복을 입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준 대장은 윤태임에게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현우를 향해 돌아섰어요. 강준장,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20년 전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나선 것은 이 사건이 더 이상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대장님, 저는... 강준장,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한 증언과 증거가 있습니다. 이명준 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임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윤 대령님,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임은 이명준 대장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후회와 분노가 드디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준장, 지금부터 당신은 직위 해제입니다. 그리고 군 검찰에 송치하여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명준 대장의 선언에 강당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강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이명준 대장은 그런 강현우를 바라본 후 윤태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대령님, 부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장님, 사과는 저에게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여성 군인들에게 해주세요. 윤태임의 말에 이명준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포함한 여성 군인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모든 여성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대장은 또한 윤태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 대령님, 20년 전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령님의 용기와 정의감에 대해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명예퇴역 훈장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령님께서 여성 군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윤태임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서윤 중위는 특별 진급 대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임은 손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아, 이제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을 거야.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윤태임은 20년 만에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태임은 다시 요양병원 401호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후회와 분노가 드디어 해소되었거든요. 병실 벽에는 새로운 훈장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이명준 대장이 수여한 명예퇴역 훈장이었어요. 그 훈장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 대령님, 당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육군본부 1동. 윤태임은 그 쪽지를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윤태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집불통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간호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것이었죠. 별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태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윤이 새로운 계급장을 달고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에 중위에서 대위로 특별 진급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윤아, 축하한다. 계급장이 잘 어울리는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그런 상황에서 견뎌야 했을 거예요. 서윤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윤태임은 손녀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윤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이다. 네, 할머니. 앞으로는 할머니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겠어요. 둘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마침 공군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 중령도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니께서 대신 해주셨네요. 민정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앞장서야 한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강현우는 군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윤태임은 그 소식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육군본부에서 어머니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여성 군인들을 위한 정책 자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야 뭐, 나이도 많은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윤태임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쁜 마음이었어요.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밤이 되자 윤태임은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국군의 날 기념 불꽃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50년 가까운 군 생활, 퇴역 후 20년의 세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군인은 언제나 조용히 싸우는 법이지만 지켜야 할 때는 나서야 해. 윤태임은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침대 옆 탁자에는 반짝이는 훈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짐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윤태임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74세의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에 감동받았다. 나도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같은 댓글들을 보며 윤태임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윤태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제1여군대대를 창설하던 그 시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길을 개척해 나가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윤태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요양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윤태임. 그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스토리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청취자님께 감사할 일과 감동의 시간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